이 어리석은,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작은 뜻으로. 다른 자들의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현자의 특징을 바라도 있지만 큰 뜻은 결국은 그걸 봐서 내가 어리석은 특징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겠죠. 현자들의 특징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현자가 별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몸과 말로 8종도에 나오죠. 바른 행위, 바른 말로 시작을 해야 마음도 바른 마음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가끔 종교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의 이해가 좀 잘못돼서 몸과 말로 행위가 좀 막가듯이 하고 그게 독단는 길이다 여긴다면 이게 현자인가요? 어리석은 자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 행위를 막 해갖고는 깨달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현자라면은 신구이사업을 잘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떠오르는 생각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진드기를 제거하는가? 진드기가 몸에서 피 빨아먹는 애가 진드기 맞습니까? 예. 난 점인 줄 알았어요. 저번에 요거 말고 우리 저번 성지순례 인도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트에 진드기들이 있었나 봐요. 돌아와서 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없던 점이. 그래서 이게 웬 점이야? 하고서는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여요. 벌써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확대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벌레야. 그래서 핀셋을 집어냈죠.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 네팔에 갔을 때 그 위에 어디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때 가신 분들. 예, 산으로도 가셨고 저희 은혜 회장님도 가셨을 때 내는 그 산 타는 게 힘들어서 혼자 어디 있었잖아요. 숙소에. 거기가 그 물들 많은 그 시트들 아마 말릴 때 그렇게 말리는 거 진드기들이 붙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 하고 뺐죠. 이 진드기들 중에는 요새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조심해야 될 진드기가 그냥 피만 빨아먹으면 괜찮은데 보통은 그런데 어떤 거는 죽는다고 그러대요. 사람이. 한번 저번에 뉴스에 나왔었죠. 조심하라고. 여기 지금 진드기가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악의에 대한 생각,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진드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고 끝내야 되는데 진드기를 이렇게 없애야 되죠. 안 그러면 계속 상처에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그거를 냅둘 것인가 없앨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비구는 진드기를 제거해야 된다. 요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감각적 욕망, 악의의 생각, 해코지에 대한 생각.
정도 네, 그렇습니다. 해가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지 8정도의 그 두 번째 바른 사유에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 제거 안 하면 이거는 계속하겠다는 나쁜 사유가 되는 거고, 제거하겠다 하면 이제 그 바른 사유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잘 싸매는가, 상처가 나면은 잘 안 싸매면은 어떻게 되죠? 골마요. 골마서 그 염증 생기고 균이 막 퍼져서 잘라야 돼요, 나중에. 그 부위를.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금방,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낫지요. 그 상처가 나도. 그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직은 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이 재밌거든요. 감각적이런 등등의 욕망들이 재밌어서, 또 데미지가 별로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손해가 크다는 걸 잘 모르니까 마치 상처가 금방 낫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안 싸매도, 나이가 들으면 이제 상처가 막 항생제 써야 되고 해외여행 가더라도 젊었을 때는 약을 전혀 안 갖고 가다가 나이가 들면 약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게 됩니다. 몸이 잘 안 들으니까. 이 우스개를 했지만 우스개가 아닌 게, 진짜 젊은 분들이 이 공부에 잘 모르는 이유는 잘 괴로움을 몰라요. 욕망이 재밌어서. 상처가 금방금방 낫듯이. 아직은. 상처가 이게 잘 안 낫고 많이 괴로워야 데미지가 할 텐데, 그 공부의 시작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걸 잘 알아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괴로움은 없어요. 예. 젊었을 때 사실 우리 별로 괴로운지 몰랐어요. 삶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상처를 잘 싸매는가. 여기에 상처가 표상, 세세상을 취하지 말았는데, 안이 비설신 의류요. 이런 걸 취하면은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점점 커진다예요. 그 욕망과 저기의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이런 건데요. 욕심과 저기의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게 생기고 통칭으로 하게 되면 해로운 요소들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이게 해로운 요소인지를 처음에 잘 모르고요. 달콤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도 보고, 이렇게 좋은 거 보고, 쳐다보고 다니고 하면은, 그 표상이라는 건 크게 보는 거고, 세대상은 세밀하게 보는 건데, 예술작품도 그렇게 보고, 이게 재밌는데 왜 이게 상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서 젊은 사람 예를 들었듯이, 젊은 분이 아니라 연세가 많이 돼도 마음이 젊은 분들은 이게 왜 상처냐? 재밌지. 이렇게 여길 건데,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즐거움도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윤기고효가 안이비설심리로 색상형 미촉법에 대한 접촉은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즐거움도 있는데 괴로움도 있다, 그러신 거고,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그 즐거움에만 빠져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괴로운지가. 문제는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깊어져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알기 시작하죠. 마음의 평화요.
평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는 게 그 즐거움은 작은 즐거움이었고 그거의 그 데미지는 평화를 깬다는 걸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즐거움에 점점 집착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그것은 점점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택으로 가는 거죠. 약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많은 즐거움이 있죠. 즐거움을 택할 것인가, 그거보다 훨씬 큰 평화로 평정으로 갈 것인가. 문제는 단순히 그런 문제뿐이 아니라 아까 그 즐거움에 빠진 그 집착적 욕망들이 그 자체가 즐거움뿐이 아니라 많이 괴롭다는 걸 알게 되죠. 집착이 머릿속에서도 괴롭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익 봐야 되니까 상대를 손해보게 하게 되고 많은 사건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즐거움을 취한다라는 건 경에 나는 이익 보게 너는 손해봐라처럼 지금 나라들끼리 싸움 보면 아주 쉽잖아요. 국가들이 미국, 무역, 미중경쟁 등등등 아니고 국가들이 전부 나는 손해볼게, 우리 국가 손해볼게, 상대 국가가 이익 보세 이런 국가가 있을까요? 이 세계에서?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무조건 우선인데 그게 그래도 좀 전에는 점잖게도 자국의 이익을 협상으로 한 것 같은데 요새 근간에 보이는 거 보면 점잖은 것 같지가 않아요. 무력 시위처럼도 보이고 너 혼내줄래? 막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 좀 완전한 억압으로 보이는데 무섭기도 해요. 저러다 안 되면 정말 때려줄 태세고 전쟁들도. 근데 너무 무서워. 이게 나는 이익 볼게 너는 손해봐라가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익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죠. 전부 다. 그 국민들이 전부 다 더 욕망을 많이 취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익과 직결된 겁니다. 그래 알 수 있는 거는 거기에는 평화는 없어요. 즐거움은 있어요.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즐거움 등등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저기를 분명히 일으키죠. 경에 계셔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맨 처음에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강요되고 점점 집착이 세지니까 나중에 완전히 동요되고 인색함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여기까지 간다고 하셨죠. 이게 단순히 욕망이라는 건 어쩌면 돈이랑 연결이 됐고 돈으로 욕망은 종류가 많지만 이렇게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종교적 전쟁도 무서웠잖아요. 더 무서웠죠. 종교전쟁들이. 이거는 그 마음의 욕망들, 이상향? 자기가 종교의 그 이상으로 갖고 있는 거에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섭게 아주 처절하게들 지금들 로힝야? 미얀마에. 그래서 돌아와 얘기 드리는 건 그 욕망 자체는 즐거움이 있다 경에 분명히 계셨어요. 근데 그 안에도 괴로움이 많고 문제는 그 괴로움, 욕망 자체의 괴로움뿐이 아니라 좀 있다가 그게 확장이 되면 이제 엄청난 그 괴로움들이 유발이 된다. 그래서 욕망을 하되 부처님께서 8정도에서 처음에 부드러운 욕망,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여기까지 가지 말고 욕망을 하되 8정도로 살면서 일단 욕망해라죠. 그러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진다. 그러니까 나무리 치지 말고 일단 욕망해라 이러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사는 거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천상의 신들도 그러신 거니까 우리가
과정의 윤회 기간이 길어요. 과정에서 욕망 안 하기가 쉽지 어렵기 때문에 괜찮다. 도닦으면서 일단 그렇게 해가라. 좀 줄여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돌아와 표상도 접촉하지 말고 세세상도 접촉하지 말고에 먼저 공부에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순서는 표상이 먼저 나왔지만 세세상을 접촉하지 말아요. 디테일하게 쳐다보지 말고 표상만 보게 되고 니밌다. 그렇게 해서 삼매에 들어가면 나중에 표상도 초월해요. 땅만 쳐다보는 크게 하는 게 땅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땅 니밌다 쳐다보는 거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감각기는 육군 단속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만호, 마음, 의근의 6가지의 기능, 육군할 때 그 근이 빨려로 실제로 직역이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만호가 모니터 같은 거예요. 뇌에 식은 컴퓨터의 모니터고 모니터 자체가 컴퓨터의 에센스의 기능은 아니죠. 컴퓨터의 에센스는 그 칩에 저장된 기억이죠. 그게 모니터에 뿌려주는 거죠. 모니터는 그냥 깡통이에요. 그죠? 그 아래아식에 저장된 식이 띵숙과 나무 비유 외경에서 부처님께서 존재에게는 식이 왕이다 그러셨죠. 그 식이 만호에 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아주 드물게는 마음과 동의어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만호가. 그러나 엄밀하게 분리한다면 그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경전을 찾아볼까? 부처님께서 식이라고도 하고 찢다라고도 하고 만호라고도 하는 이게 이래서 동의어다. 식과 찢다, 마음과 만호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 1번 그 경우에 드물게 마음을 동의어로 쓰신 걸 수도 있다. 그런데 2번 그 경우에도 사실은 동의어로 쓰신 건 아니다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은 중생들은 식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만호라고도 중생들의 부류에 따라 가지가지로도 한다 이런 얘기지만 그게 동의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죠.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만호. 이렇게 육군의 기능이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외양간에 연기를 피우는 거 어떻게? 법을 설해라는데요. 아까 외양간의 비유에 뭐가 있었냐면 파리와 모기 등이 들끓을 때 연기를 피운다가 있었죠. 지금 여기 빠져있지만 파리와 모기는 우리 주위에 파리 모기가 있으면 즐겁나요? 괴롭나요? 괴롭나요? 소들도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꼬리로 탁탁 치지. 파리 감고 하면 자기 몸에. 여기서 지금 이 법과 율에 파리와 모기가 있다라는 건 뭔가요? 공부가 덜 된 비구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란하기 위해서 괜히 공부 잘하는 비구들도 괴롭히고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상세하게 법을 설해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가요? 상대방의 이익만 위해서일까요? 나의 이익만 위해서일까요? 나와 상대를 위해서일까요? 둘 다겠죠. 일단 법을 상세하게 설하면 파리, 모기 같은 상대도 그 법을 듣고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리고는 나에게 이득은 뭘까요?
상대가 공부가 되니까 이제 파리보기가 아니라 비쿠가 될 거니까 나랑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이익은 작은 이익이고요. 큰 이익은 뭘까요? 나가 법을 살았다 보면 내 공부가 돼요. 지금 여기 이 법을 설하는 비쿠도 소에 비유하셨듯이 아직 해탈하지 못한 비쿠지요. 해탈하지 못한 비쿠가 자기도 법을 다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설하다 보면 자기가 공부가 돼요. 자기가 모르는 점을 알게 되고 하나는 설하다 보니까 이건 자기도 모르겠거든요. 그럼 자기도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그런 거고요. 갑자기 번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 돈 벌면 누구에게 먼저 쓰라고 하셨나요? 그 다음에 자기만 쓰고 말라고 그랬나요? 두 번째 누구에게 쓰라고 그랬나요? 부모님. 그렇게